문제는 지금 계속해갖고 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끝내네 만에 말만 있지. 들려오고 있는 건 어저께 또 그 새롭게 뽑힌 그 차남을 모스타바. 미국이 공습을 해가지고 죽였다. 심지어는 뭐 지금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쳤다던데? 예? 다쳤다던데. 그러니까 머리가 다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근데 실제 공습을 했는지 어쨌는지 확인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란이 기뢰부설하고 뭐 지나가는 화물선 공격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실제적으로 협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건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휴전 요청을 거부했다 이란이 이런 기사들만 올라오고 우리의 있습니다. 언론이 아니고 이거 영국 언론이 한 겁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국제뉴스도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진짜 2주 안에 끝날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 분석을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이란이고요. 네, 똥줄이 타고 있는 건 미국이고요. 이 와중에도 열심히 레바논과 이란을 치고 있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자, 영국 가디언이요. 백악관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요청 메시지를 이란이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이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본인들이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휴전에 임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제든 다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X에 뭐 이렇게 썼대요. 시온주의자 정권과 미국에 의해 촉발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공격 행위 방지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뻘짓을 멈춰야 됩니다. 요즘 이스라엘 보면 이란이 계속 보복 타격을 하니까 만만한 레바논에다가 집중적으로 포격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던 레바논 국왕이 지금 탈출을 해서 레바논을 떠났고 레바논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종전의 조건으로 레바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챙길 수 있는 거를 다 챙겨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목표가 이란의 무장 약화와 레바논을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레바논을 왜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레바논 남부고요. 그 레바논 남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헤즈볼라입니다. 일명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세력 중에 한 세력이고 이 헤즈볼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교전을 벌여온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근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국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없습니다. 레바논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당시의 인구 비율로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기독교도 해가지고 그 세 종파가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시아파의 한 축인 헤즈볼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무장 조직이 아니고요. 레바논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불안했어요. 헤즈볼라도 이란 못지않게 굉장히 군사력이 좀 강했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위에서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남부하고 이스라엘 북부하고 붙어 있으니까 북부 쪽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같이 레바논을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 기회에 사실 가자 전쟁을 기점으로 헤즈볼라를 좀 뿌리 뽑고 싶어 했어요. 레바논에서 좀
뿌리 뽑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에 휴전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리타니 강이라고 하는 강 그 위쪽으로 헤즈볼라가 다 좀 사라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하게 안전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 근거지를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휴전 조건을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사실 위에 수장이 2명이나 죽었어요. 첫 번째 수장을 죽여버리고 다음 수장을 뽑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폭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헤즈볼라가 이제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계속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란과 전쟁을 하던 와중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됐다. 이번 기회에 또 헤즈볼라를 약해졌으니까 아예 제대로 발라버리자라고 해서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이란 같습니다. 때리다가 갑자기 그 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놈들 지금 또 때리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와. 헤즈볼라가 일단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면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옳다구나 걸렸다 이러면서 막 몇 배로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레바논이 이스라엘한테 영토 일부를 먹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남부 사실 저희가 지역에는- 격전이에요. 레바논 남부 지역에는 원래 유엔 평화군이 있었어요. 네. 예, 왜냐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시는 데 있어갖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바짝 붙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떨어졌죠. 이란은 멀어요. 1,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이란이랑 전쟁을 하는 와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바논을 같이 뚜갑해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전쟁이 아마도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는 전쟁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트럼프는 이번 전쟁을 우리가 다 항복이 없어도 내가 실컷 때렸고 얘네들이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긴 걸로 해. 2주 안에 전쟁 관련한 거 정리해서 끝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무진들한테 전쟁 종료 상황에 대비하라고 백악관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걸로 해갖고 전쟁이 끝날까? 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빤스런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립서비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건드려만 놓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둔 상황에서 아마 미국이 조기 철수하고, 왜냐면 미국이 철수하고 나면 누가 쳐맞든지 두들겨 맞든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니들끼리 협상을 하든 재래식 무기로 싸우든 뭐 하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방식으로 빤스런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켄터키주 히브론을 찾아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겼다. 시작 1시간 만에 끝냈다. 뭐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임무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사실 무슨-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군사작전은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병력이 빠져나가고 철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 또 사실 무근이란 말도 있기도 그리고 하고 또 그렇거든요. 악시오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가 공격 표적이 거의 남지 않았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내가 끝나기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아예 빨리 빤스런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표면상으로라도 전쟁만 끝나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고 있다고 하면 이란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미 먼저 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갖고 마무리를 지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만 기다리면 이제 더 이상 충돌 행위는 어느 정도 이번 주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태국
태국 컨테이너선 화물선이 피격을 당해서 거의 반파 수준으로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일본 배도 얘기가 네. 있고. 말로는 중국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한 1200만 배럴 이상을 퍼서 가지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는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중국 배, 있거든요. 이란 배는 계속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란도 말이 되나? 원유를 계속 수출하고 있고. 기뢰가 있다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이게 되잖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기뢰가 사실일까라고 제가 의문을 제시했잖아요. 기뢰가 왜냐면은 중국 거만 안 터트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말이 그건 안 없을 되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있는 그 태국 화물선의 피해 상황을 보더라도 기뢰라기보다는 그 자살보트, 리모컨 자살보트로 그렇죠. 들이받은 게 아닌가. 가가지고 휙! 예. 네.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미 뭐 어뢰나 이런 공격은 아니고요. 뭐 어뢰를 받았으면 배 구멍 나갖고 침수돼서 가라앉았겠죠. 근데 스크류랑 기관실 쪽에 어떻게 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수면이랑 똑같이 맞닿아 있는 면에서 이 폭발이 있었던 거 보면 아마 보트 테러가 아닌가, 보트를 타고 폭탄으로 이걸 해갖고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배도 태국 배인 게 유럽 거나 미국 거나 뭐 또 이런 데 피격을 당하면 확전이 될까를 감안한 상황에서 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지금 11일간 엄청 폭격을 해댔잖아요. 그 이란 내 민간인 1,300명 이상 죽었어요. 시설도 피폭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먼저 때린 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린 거예요. 협상 중간에 뒤통수 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막 퍼부으면서 와 이겼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본인들이 어쨌든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전 수칙이라는 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보복을 해야 우리도 되죠.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쟁 전부터 계속 그 얘기했어요. 우린 전쟁할 생각이 없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한까지 보냈어요.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도 당연히 교전 수칙에 따라서 그에 응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이란은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란을 왜 욕하는 겁니까? 이란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나라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란 사람들 욕합니까? 먼저 공격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먼저 공격한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니들 전쟁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하는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공격을 당한 이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는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의 언론 태도를 지금 비난하는 일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피해자이고 뭔가 침략을 당한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는 중에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가 테러로 폭격으로 암살을 당한 이란에 지금 모든 악마화를 시키고 있는 거는 뭔가 우리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미국이랑 동맹인 거라서 서방 언론의 기사들을 그대로 받아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모진 놈 옆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도 그 모진 놈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그냥 비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정리가 된다고 치면 아마도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라든지 여론들은 더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1200에서 1400km, 수도 대 수도 거리로 이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군력이 사실상 완전히 괴멸되어 있는 이란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수 있는 건 지상전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갖고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실제로 이걸 다 걷어냈다고 하면 솔직히 이란 입장에서는 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가 갖고 육상군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군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만일에 여기에 대한 그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그 친한 국가들, 미국을 위시로 해서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의 테러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내지는 벌써 그 얘기도 나와요. 뭐 이란의 해커들이 총동원돼 갖고 미국의 이제 사이버전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다는 말도 있는 거고, 이란이 앞으로 중동 안에 투자를 했던 미국 기업들,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뭐 IT 기업이라든지 중동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사무실들,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노려서 미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의 추가 공격을 해갖고 이제 더 이상 부실 데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치면 빨리 이 사안을 협상으로 마무리 짓고 그에 대한 침략 방지에 대한 평화 조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책 같은 것들, 유화책을 써가지고 이 사태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요게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란이 안 끝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란도 어때요? 말은 안 끝내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돌 던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선에서 이미 받은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더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안정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동에 있는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IBM,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의 사무실이 공격당한다고 치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이나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은 여기서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협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 안에라도 뭐 내일 모레라도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